첫 번째 토론자가 경상국립대학교 예방의학과 정백훈 교수님이며 발표 주제는 지역 위축과 공공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경상국립대학교 의대학 정백훈입니다. 예, 저는 지금 자료집에 나와 있는 제 토론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료집은 29페이지입니다. 예, 지금 웅산 지역은 지금 이제 웅산 중앙병원이 폐업되고 나서 이제 병원급 의료기관 한 개소, 어린이병원 한 개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양병원 이런 거 다 빼고요. 일반 병원 중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 한 개 있고, 이 어린이병원 한 개소는 제 친구가 설립한 예, 직업은 이제 그 친구가 지금 이 병원을 떠났는데, 저하고 진주에서 소주 한 잔씩 하는 친구인데, 이게 와서 병원을 짓는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잘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응급의료기관, 이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의 응급의료기관이 지금 지정되어 있는데, 응급의료기관이 하나도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가 한 9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의료가 매우 취약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지금 이제 이 보면 경상남도에 18개 시군이 있는데, 지금 웅산 지역의 이제 인구수와 가장 비슷한 규모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곳이 밀양시입니다. 밀양시가 지금 2024년 4월만 지금 10만 명이 조금 넘으니까 웅산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는 지금 병원급 의료기관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병원 하나 있는데, 지금 웅산은 병원급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은 뭐 밀양시와 비교해 보아도 의료 취약성이 어느 정도인지 이걸 우리가 짐작하고 남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문제는 뭐냐면 밀양시 인구를 계속 줄고 있어요. 계속 줄고 있는데, 양산시는 제가 보니까 지난 30년간 거의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 그러니까 비수도권 지역 중에서는 아주 특이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까지 고려하면 더 심각한 거죠. 왜 같은 양산시인데 웅산가 왜 이러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그런데 이제 보면 양산시가 인구가 증가하는 건 맞는데, 이게 서부 양산, 동부 양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부산 경남에 이제 50년 넘게 살고 있는데, 이 서부 양산, 동부 양산 이렇게 하면서 인구수도 따로 계산을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통계청 들어가 보니까 양산시 인구를 그렇게 내고 있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양산시도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아. 웅산과 웅산 이외의 양산. 그런데 이제 보면 이제 한 지난 10년간만 딱 보면 아주 극단적으로 물건업 동면의 인구가 약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2배 정도. 그리고 이제 어딥니까? 저기가 서부 양산입니다. 여기가 동부 양산이고, 서부 양산의 전체 인구가 거의 한 40% 정도가 이제 증가를 했는데, 웅산은 지난 10년간 3% 증가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웅산이 다른 비수도권 지역과 비교한다면 인구가 증가했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는데, 양산시 안에서 본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극단적으로 적게 증가하고 있는 소비 양상과 비교한다면.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인구 증가가 정체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고, 그다음 또 한 가지 노인 인구 비율, 노인 인구 증가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단적으로 지금 웅산 지역은 초고령사회입니다. 초고령사회가 뭐냐면 전체 인구의 20%가 노인 인구라고 합니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년 전하고 비교해보면, 그때도 이 웅산 지역의 노인 인구는 그 서부 양산보다 높았는데, 10년 동안에 이제 이 노인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 이것은 훨씬 더 빠르다. 고령화 속도가 훨씬 빠르다. 그래서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농촌 지역, 대부분 농촌 지역이 초고령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웅산 지역은 도기니까 농촌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도시 지역이거든요. 도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비수도권 농촌 지역과 비슷한 지금 인구 유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런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설교통부, 이 정부 부서이지 않습니까? 정부 부서가 낸 보고서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삶에 틀어서 살고 싶은 도시가 갖춰야 요건을 몇 가지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인 문건에서 대표적인 게 주거, 교육, 의료, 안전, 교통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 현재 웅상은 어떠하냐? 의료의 측면에서 병원급이 하나밖에 없다. 인구가 10만 정도 되는데 그 다음에 응급의료 서비스를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다. 그렇다면 뭐냐 하면 삶의 터가 아닌 거죠. 적절한 삶의 터가 아니다. 그러니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살고 싶지 않은 도시가 되는 거고 외부의 사람이 볼 때는 들어가서 살고 싶지 않은 도시가 돼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인구 유출의 심화, 새로운 인구 유입의 감소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인구가 감소하는 거죠. 결국 인구가 감소하는데 노인 인구의 이동은 젊은 사람보다 더딜 수 있다는 측면에서 노인 인구 비율은 더 증가한다.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하면서 노인 인구는 더 증가하는 지금 이런 트랙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면 지역이 위축되는 거예요. 지역이 위축되는 게 지금은 이제 인구가 3% 정도 증가하고 있지만은 결국 인구가 감소하는 이제 트랙으로 가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아까 나름대로 말씀하셨지만 총수요가 감소합니다. 총수요가 감소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시장이 더 위축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뭘 사먹어야 돼요, 사람들이. 사먹을 사람이 적으면 시장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시장이 위축되다가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붕괴되는 건데 의료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시장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병원급 의료기관 한계 이게 다른 지역으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느냐.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또 반대로 새로운 의료기관이 웅성으로 들어올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웅상 지역의 이 의료 취약성 이게 민간 의료기관에 의해서 급여 가능성이 점차 낮아집니다. 그럼 그 대안은 뭐냐? 공공의료의 강화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지금 현재 이제 그 웅상 공공의료 수립 추진 운동본부가 설정하고 있는 방향 이것이 현실에 기반한 합리적인 판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공병원을 설립함으로써 공공의료를 강화함으로써 이 웅상 지역의 의료 취약성을 극복하겠다고 하는 지금 이제 이런 이 판단은 매우 적절하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지금 현실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민간 공원에서는 이미 웅상 지역에 대한 판단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10만이 되는데 만약에 이게 본전의 시장이라고 했다면 물론 그전에는 웅상 중앙병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겠지만 병급 의료기관 하는 것도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지금 미장은 있을 때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민간 부문에서 이미 웅상에 대한 판단을 끝을 냈다. 앞으로는 그 시장이 다 안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경상남도에서 공공병원 이슈가 있는 곳이 세 곳입니다. 하동군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김해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웅상 지역인데 지금 하동군하고 김해시는 하동군, 김해시, 웅상의 공통점은 뭐냐? 이 공공의료 이것이 정치적 의제가 됐다고 하는 거죠. 정치적 의제가. 그럼 이제 하동군과 김해시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하면 시장 지방선거 때 하동 군수가 되겠다고 했던 후보가 김해시장이 되겠다고 했던 후보가 실제 공약을 했던 겁니다. 이 공공병원을 설립하겠다. 공약을 했고 이 사람들이 이제 군수가 되고 시장이 되면서 이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이제 그런 거고 웅상은 뭐냐 하면 양산시장이 웅상에 공공병원을 짓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약도 하지 않았고 의사결정량에 의해서 이게 정치적 의제가 된 적이 없는 하지만 지금 이제 시민사회가 이것을 의제로 띄우고 지금 토요일 연휴를 지금 저는 뭐 한 30명 올 거라 예상을 했거든요. 그럼 지금 보니까 지금 끝까지 좀 차이가 다 차 있듯이 지금 시민사회가 지금 이제 의지가 굉장히 높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느낄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권력을 잡기 위해서, 물론 이제 그게 지역의 객관적 상황을 반영하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 안아서 한 것이긴 하지만, 자기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띄운 의제, 그것이 공공의료라고 했을 때 그것의 지속성은 시민사회가 이 의제를 띄웠을 때 지속성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시장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웅상의 이 공공 의료 강화에 대한 그 열기, 그 다음에 시민사회가 정치적 의제로 설정한 이 공공의료 강화가 상당히 힘을 발휘하는 능력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 위축에 따른 여러 가지 취약성이 있는데, 사실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 취약 지역 주민들 이것을 문제 삼아야 되는데, 그 문제 삼는 영역들 중에서 지금 가장 조직화가 잘 되고 있는 부분이가 이 양성뿐만이 아니라 공공의료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역 위축에 따른 지역의 취약성 극복에 대한 요구와 저항이 공공의료 방어로 수정되고 있는 전국적으로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그것의 어떤 직결지 중에 하나가 그런 웅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즉 이 투쟁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간에 저는 이 웅상 지역의 이런 움직임들이 이 시민사회, 그리고 특히 이제 수도권 중심의 자금 축적 전략 때문에 쇠퇴하고 있는 이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을 어떤 해결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시민사회의 노력에 어떤 주는 교훈이 적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백훈 교수님의 지역 위축과 공공의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8가지 정도 내용도 갖춰 줄 수가 있고요. 웅상 지역 인구 9만 5천 명 정도가 되는데 병원급 의료기관이 1개, 그리고 어린이 병원이 1개 존재해서 응급 의료기관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의료 시스템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과 인구가 비슷한 밀양시와 비교대로 의료기관 수가 적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양산시가 전체적으로 최근 30년간 인구가 증가했지만 웅상 지역의 인구는 증가에 대한 부분은 좀 미미하고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 초고령 사회로 접해들었고요. 웅상 지역의 의료 취약성은 이제는 민간 의료기관이 대체할 수 없고 해결하기 어려우며 이제는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웅상 공공의료원 추진운동본부에서 제시한 현실적인 대안인 공공의료원을 설립한 데 있어서 이제는 시장 원리가 아닌 공공적인 방식으로 문제 해결하는 이런 전략들이 올바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저희 경상남도에는 웅성뿐만 아니라 김해와 하동에서 공공병원에 대한 내용이 정치적인 의제로 부각이 되고 있고, 특히 다른 곳과는 달리 웅상 지역의 시민사회가 주도해서 공공의료 문제를 정치적으로 의제로 만들고 있으며, 또한 보건의료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공공성을 구현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웅상 공공의료원 설립 운동이 비수도권 지역의 실패와 관련된 국가 균형 발전 요구와 연결될 수 있으며 다른 지역의 공공의료 강화 운동에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는 내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 최민혁 실장님이십니다. 급하게 토론을 작성했는데 조금 추가한 내용도 있긴 합니다. 나백주 교수님 그리고 정백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지는 않았지만 상당 부분 겹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읽겠습니다. 양산시 인구는 35만 명 정도 되죠. 그럼 경남에서는 얼마나 큰 곳인가? 창원시 제외하고 김해시 다음이더라고요. 김해시 다음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 꼭 인용하는 것이 노인 인구 비율이죠. 노인 인구 비율이 양산의 15.7% 2022년 기준으로. 그러면 이게 경상남도에서 또 어느 정도 비율인가? 상당히 낮은 쪽에 속합니다. 15.7. 그럼 이제 하지만 고령사회에 속한 비율이에요. 그리고 이제 건강 수준을 살펴봤을 때 우리 보통 뭐 건강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겠지만 제일 최종 결과는 기대 수명 또는 사망률 이런 것들이죠. 이제
연령 표준화 상황을 살펴보면 인구 10만 명당 311명이 죽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또 어느 정도 수준인가? 경상남도는 아시다시피 사망률이 높은 광역시도고 특히 심뇌혈관 질환이든지 암 사망률도 최고 수준인데 그 중에서 경남에서 양산시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제일 낮습니다. 제일 좋다 이겁니다. 제일 좋다. 311명 제일 좋다. 그런데 양산은 보통 시군구와 달리 농촌과 도시가 같이 있는 동업복합 지역이고 또 물금읍을 중심으로 한 서구권 그리고 이 덕계를 중심으로 한 웅산 지역이 이렇게 동부와 서부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양산시를 하나의 시로만 동질한 특성을 가진 시로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읍면동과 격차는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여기까지가 우리 양산시의 현황이었고요. 다음 공공의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코로나19 공공의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사실 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별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 메르스 뭐 이런 거 나오면서 공공병원이 필요하구나. 재난적 상황에서 공공병원이 필요하구나. 라는 인식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경감권이라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죠. 건강권, 즉 누구나 건강할 권리에 대한 요구가 주민분들 중심으로 인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누구나라는 단어는 건강 형평의 관점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 형평성이라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 혹은 지리적으로 구분되는 인구 집단들 사이에서 체계적이고 전제적으로 개선 가능한 한 가지 이상의 건강 측면에서 차이가 없는 상태라고 어렵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든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든 남자든 여자든 뭐 등등에 따라서 적절한 건강 수준은 누구나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건강 형평성의 개념이고 거기에서 한 축은 그걸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공공의료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하고요. 그 중심에 있는 공공병원은 정책 결정가 하면 뭐 중앙부처의 공무원 그리고 뭐 양산시의 공무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책 결정가, 지역 주민 등에게 건강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 즉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 공정한 기회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도구로 이제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 특히 요즘에는 지역 간 또는 지역 내의 건강 불평등 문제를 공공병원 설립이라는 해결책으로 돌파하고자 하는 시도가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백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상남도에는 최근에 서구 경남 진주병원 가칭으로 되어 있는 설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하동군 김해시에서도 공공병원 또는 보건의료원 형태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웅산 공공의료원과 이들과의 차이는 뭔가를 한번 짚어보면 서구 진주병원의 경우에는 서구 경남을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큰 권역을 책임지는 병원이고 그리고 하동 그리고 김해는 시군구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의 시를 담당하는 공공병원이다. 좀 더 큰 범위를 가진다. 그리고 웅산은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의 진료권을 확보하는 병원이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광역시도 여러 가지 의료원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공공병원 설립의 과정을 평가해보면 그 주인공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민과 괴리되어 있는 뭐 정치권 또는 학계가 중심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설립을 하더라도 공공적인 사업을 수행하기가 부족하거나 또는 완성적인 의료 인력이 부족,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공공이라는 게 뭔가, 공공성이라는 게 뭔가를 한 번 더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의 사전적인 의미는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또는 정책에서의 공공성은 첫 번째,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 두 번째, 사업을 수행하는 목적이 비영리적인가? 공공성을 띠는가?
세 번째, 국가 및 지역 사회의 건강 안전망에 이바지 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병원에 누가 소유하고 운영하는가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측면이 강합니다. 민간병원이 없는 경우에 또 그 기능이 미약한 경우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요술방망이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웅산공공의료원의 설립이 시민사회에서부터 출발을 했다라는 것은 앞서 지적한 한계 또는 요술방망이로서의 한계에서 좀 더 진일보한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웅산공공의료원을 설립하려면 이제 현실적으로 뭐가 필요할까? 요것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 문단에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민의 참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앞서 지적했었던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한계가. 여기 오늘 와서 이 리플렛과 자료집을 봤는데 우리 동네 좋은 공병병원을 위한 10가지 질문과 10가지 대답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거의 다 들어있는데 특히 8페이지, 9페이지에 있는 10페이지에 있는 주민참여,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주민참여 여기에 이야기가 꼭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민의 요구는 정치권을 움직일 수가 있고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고 또 하나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료원을 설립하는 과정에는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병원을 하나 설립하는데 이 지난한 과정, 지루한 과정을 견뎌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두 번째는 근거의 확보입니다. 초반부에 말씀드렸는데 양산은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건강 상태가 양호한 곳이죠. 그런데 웅산은 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료의 필요가 굉장히 높다. 건강 수준이 열악하다. 또는 의료를 이용하지 못한다. 라는 지표들이 있는 것이 정치권이라든지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를 설득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객관적 근거를 측정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지만 학계, 공공의료 지원단 여기 옆에 계신 분이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단장님이시거든요.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등의 지원을 받아서 또는 거기에 이런 지표를 산출해 주세요라고 주민분들이 요구를 해서 지표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써먹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은 적혀있진 않지만 그냥 종합병원을 설립하자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설득의 입장에서 봤을 때 특수한 목적을 가지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설립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요양병원 이야기를 아까 부정적으로 해주셨지만 우리는 이를테면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 그래서 공공적인 성격을 띠는 요양병원을 설립하면 거기에 센터를 설립해달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종합병원의 역할도 필요하겠죠. 그런 식으로 한다고. 또는 우리 심혈관 질환, 응급질환 센터가 필요하다. 뭐 이를테면 심근경색 왔어. 그러면 바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필요하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수한 목적을 특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공병원들을 설립해달라. 요즘에 치매 이야기 많이 나오니까 치매를 전문할 수 있는 병원이라든지 심혈관 중심의 급성기 병원 등 특수한 목적을 특화되어 있는 병원을 설립해달라는 식으로 설정하는 과정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넷째는 정치권의 정치권의 의제 설정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긴 했으나 실제 이 병원을 설립하거나 정책을 추진하는 데 굉장한 돈이 들고 그리고 인력이 드는데 거기에 정치권의 힘, 정치계의 힘을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치 배척되는 느낌이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정치의 힘은 실제로 큰 도움이 되고 지금까지 서부 경남 진주병원이라든지 서부산 의료원 그리고 성남시 의료원 등도 다 정치권의 의제 설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병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권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거기에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서 말했던 크게 제가 4가지 조건을 말했는데 첫 번째 조건은 첫 발을 이제 디딘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 조건들은 이제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실장이거든요.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을 다 대표할 수는 없지만 국립대학교 병원으로서의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역할하는 게 공공보건의료 사업실인데 향후에 이제 웅산의료원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혹시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다면 병원 자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있다면 뭐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 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의 최민혁 실장님이었습니다. 양산이 경남안에서 노인인구 비율이나 사망률은 낮지만 양산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독립성 있는 도시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서부 양산과 동부 양산의 의료 격차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코로나19 이후에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이 되었고 공공병원은 형평성 있는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도구로 지금 현재 주목받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경상남도와 부산 지역에 여러 공공병원들이 설립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과 공공병원 설립 과정에서 정치권과 학계가 주도하면서 이 공공적 사업 수행 능력이 부족하고 의료 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스러운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또한 공공병원의 의미는 소유와 운영 주체, 비영리 목적, 국가 및 지역사회 건강 안전망 기여 여부 등으로 정의되며 현재 공공병원을 주로 소유와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보다 보니 주민 참여가 배제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현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웅산공공의료원 설립 추진이 다른 쪽이 아닌 시민사회에서 출발한 것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진일보된 형태가 아닌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웅산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해서는 계속 강조되는 내용입니다. 주민 참여 그리고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정치권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양산 부산대학교병원이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웅산 주민의 건강 증진과 웅산공공의료원 설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실장님? 원장님 답변하려면 제가 뭐 개인적으로 네, 어쨌든 최선을 다하시겠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세 번째 토론자입니다. 웅산 주민이시고 온라인 카페 웅산 이야기의 대표 진재현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똑같은 일이 있었을 때 조금 인식 자체가 어떤 민간의 병원이 우리가 어떻게 외친다고 해서 다시 생길 수 있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으셨거든요. 뭐 숫자로 반증하는 건 아닌데 이번에는 13,580분께서 서명을 해주셨는데 그때는 기간도 더 길었고 오프라인으로 활동을 더 했음에도 불구하고 4,400분 정도 모았었거든요. 그만큼 인식이 많이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됨으로 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이제 서명운동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이제 머리를 맞댄 게 이제 의료원이었습니다. 민간이 했는데 반복되는 말, 반복되는 불안이 계속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진행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전국 단위에 이렇게 고민하셨던 분들이 있으신지 몰랐습니다. 며칠 전에 서울에서 이제 좋은 공공의료원 만들기 운동 본부가 이제 출범식을 했는데요. 참여도 저희도 이제 참여도 했고 다녀도 왔고 그 인연이 돼서 두 분 교수님들 모시고 사실은 처음 듣는 말 사실 알지를 못하거든요. 저희는 전문가라기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는 부분을 설명을 이제 세 분께서 쭉 해주시니까 사실 조금 이해도 되고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도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말은 길었는데요. 제 본 내용은 짧아서요. 본 내용 잠시 들어가고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앞으로 주장해야 될 것은 이제 공공의료원 설립을 지금 우리가 아는 행정구역의 개념보다는 생활권 중심으로 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아까 자료도 본 거에서 보면 뭐 밀양은 6개가 있고 이런데 저희가 여기서 10분 거리의 생활권으로 본다면은 정관이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웅촌이 없다고 할 수도 없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인구 자체가 같은 생활권을 누리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정관도 반대로 어디로 그 응급실을 가려고 해도 실제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 고리 원자력 병원은 응급실로 응급 무슨 걸로는 적혀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화를 해보면 그 받아주지 않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개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개념은 뭐 지금 이거를 뭐 주장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저희들이 경남에 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과동, 김해, 뭐 진주 이런 게 생긴다고 해서 저희 공공의료원을 얘기하는 거랑은 무관하다 이 말씀입니다. 경남에 3개 있으니 너희가 4개째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로 우리가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자 사실 저는 이 글을 적었던 거였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생각하는 부분은 어차피 인구는 감소되고 고령화는 다 되는 걸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시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행정구역이 점점 의미가 없다고요. 그대로 놔두면 쪼그라든 행정구역 내에서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묶는 개념이 필요한데 이거는 뭐 법 같은 것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뭐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인식의 변화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렇게 적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웅상중앙병원 폐쇄부터 이제 좀 의료 공백이 더 안 가도록 공공병원이 생길 때까지는 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어떤 것들도 계속해서 이제 의견을 맞대어서 최대한 웅상 지역과 우리 그 생활권을 하시는 분들이 의료 서비스를 회복하고 안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해진 토론의 시간을 지켜주시고자 다른 분들이 많이 쓰셨던 시간을 진지현 대표께서 많이 회복시켜 주시고 더 감사합니다. 네, 진지현 대표께서는 이번 저희 그 웅성 공공의료원 설립 과정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멸망이 담긴 13,586명의 서명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대단히 큰 자부심을 느끼고 계시고요. 또한 지금 공공의료원 설립이 단순히 웅상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넓은 생활권, 협력구역이 아닌 생활권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료를 읽어보시게 되면 진주와 김해시 이렇게 다른 경남도 내 여러 지역에서 공공의료원이 추진되는 것에 있어서 웅상 지역에 공공의료원 설립하는 과정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그런 식으로 저는 읽었었는데 그거보다는 절대 기죽지 말고 우리 지역에도 공공의료원이 설립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자신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토론자입니다. 정의당 양산시 위원회 손용호 위원장님의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에 가려진 불충분한 양산의 의료 환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론문을 준비하면서 전문가들이 오셔서 하시는데 저는 이제 양산지역위원회 정의당 양산지역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월급쟁이거든요. 따로 직업이 있는 사람이 회사원이에요. 그래서 의료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닌데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우리 생활 얘기를 한번 겪었던 일을 위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이제 웅상 공공의료원 설립을 주장을 한 게 4년 전 총선에 저희 공약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도 이제 웅상중앙병원, 달빛어린이병원 안 하게 되면서 잠깐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웅상중앙병원이 지속적으로 열었다 문 닫았다 하면서 여기는 안정적 시장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공공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인식을 갔을 때 그 진행을 했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은 웅산분들은 그 얘기를 안 해요. 저쪽 양산 사람들은 야 양산부산대병원인데 무슨 병원이 부족하다고 그러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연 진짜 그러냐? 저는 저쪽 양산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저희 동네에 있는 내과 의원을 갔어요. 제가 9시가 되기 전에 그 병원에 들어갔거든요. 11시 반에 나왔어요. 11시 반에 이 토론회 때문에 그 아내한테 그 진료만 보고 계산이랑 약은 네가 좀 타라. 나 일 있어서 빨리 가야 된다고. 2시간 반 걸렸고 약 타는 데까지 3시간이 걸렸어요. 이게 맞냐? 동네 의원 갔는데 맞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지역 커뮤니티 가면은
그 맹장 수술할 데가 없어서 맹장 수술 어디서 받아요라는 질문이 종종 올라옵니다. 이게 웅산뿐만이 아니에요. 저쪽도 그래요. 저쪽에 뭐 양산부산대병원, 베데스다병원 다 안 해요. 제1병원 다 그 맹장 수술 안 해줍니다. 그래서 어디 가야 되냐라는 질문이 다 올라와요. 그리고 119 응급센터에서 일하시는 소방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응급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당연히 양산부산대병원에 넣으려고 하지만 양산부산대병원이 응급실이 과포화해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고 봅니다. 지금 특히 이제 제가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법이 개정이 돼서 웅산보건소를 신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2022년부터. 그런데 양산시는 그걸 추진을 안 하고 있어요. 추진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지역에서 아직 요구를 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진짜 요구를 안 하나요? 그렇다면 저는 거꾸로 또 생각하는 거는 양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강 르네상스는 엄청난 시민 열방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좀 굉장히 의아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은 보건소 1인당 책임지고 있는 인구가 양산시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양산시 지금 전체를 뭉뚱그려서 지금 그런데 웅산만 따진다면은 더 많은 사람들 책임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상급병원은 좋은데 양산부산대병원 진짜 좋은 병원이거든요. 제가 양산시를 알게 된 것도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제가 2주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이런 데가 있네 해서 이사를 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 결과로 나타납니다. 보시면 양산시가 전체 표준화 사망률은 그 인구 구성비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는 사망률이 높을 거니까 그거를 다 보정을 해서 비슷하다고 보고 다시 한 건데 양산시는 전국이랑 비교를 해도 사망률이 낮아요. 대체로 뭐 암, 뭐 폐렴 이런 것들 다 낮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치료 가능 사망률은 경남 평균보다도 높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갈 수 있는 병원이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이제 웅산중앙병원이 지금 있을 때의 자료거든요. 2022년도 자료거든요. 더 악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이걸 준비를 하면서 이제 나백주 교수님이나 이런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놀란 게 이제 병원을 세우면 병원 세운 걸로 공공이 운영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공공병원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공공병원이 제대로 운영이 된다. 지금 성남시가 시에 맡겼다가 지금 실패한 사례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웅산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지금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서명 운동에 동참해주고 이거를 저희가 잘해서 서명을 이렇게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주변에 알려서 이렇게 많이 서명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병원이 세워진 다음에도 더 적극적으로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오실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오늘 행사가 많은 날이잖아요. 밖에 재밌는 행사 오늘 몇 가지 있잖아요. 근데 이 재미없는 토론회에 이렇게 많이 오신 거에 대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방을 모아서 우리 지역 정치인들과 행정기관이 나설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에 대표적으로 상급 병원이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다 알고 계시고요. 그 손효 위원장은 생활의료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양산이 그런 의료 수준이 떨어져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또한 좋은 공공병원의 좋은 공공병원은 특히 계속 반복되지만 주민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얘기. 그리고 오늘 토론자 중에 유일하게 정당인입니다. 제가 다른 정당에도 제안을 했으나 응하는 곳이 정의당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 정치인을 대표해서 웅성 주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웅성 공공의료 설립을 꼭 달성하겠다는 그런 각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네 분의 토론자들의 발표를 모두 들으셨고요. 긴 시간 함께 해주고 계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의 내용을 듣고 발제의 내용을 포함해서입니다.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손을 들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그 토론을 진행해 주신 토론자분들께서도 패널들에게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네,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지명을 해도 되나요? 네. 네. 토론이 시작하기 전에 그 정의당의 손영우 위원장이 질문 내용 하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나백주 위원장님과 최민혁 실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그 웅산 공공의료원 설립 문제가 물론 공공의료원 설립을 해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지금 당장의 지역에 웅산중앙병원이 폐업을 해서 지역에 좀 2차 병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험상 우리 경험상 공공병원 하나 설립하는데 사실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리는 것이 이제 우리 경험이에요, 경험적으로. 그렇다면은 그 공공병원의 종류가 시도의료뿐만 아니라 보험자병원, 보험병원들도 있고 또 이야기를 들었고 또 저희가 이것 때문에 이분 저분 만나다 보니까 제안 받은 것 중에 하나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양산 부산대병원 웅산 지원이 가능하지 않냐. 그리고 의사결정구조도 좀 단순하고 그래도 정부 예산 시 통과하고 도 통과하고 정부 통과하는 것보다 좀 간단하고 이런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 물론 지금 이 얘기를 들었을 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양산 지금 의료대란이 일어나기 전이거든요. 근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히 이렇게 됐을 때 우려하시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기대되는 부분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들의 건강 문제에 책임을 갖게 하는데 중요한 지렛대가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보험자 병원 이야기도 이제 저도 들어서 알고 있고 지금 여기 제일 가까운 것이 침례병원 예전에 망한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도 지금 보험자 병원을 만들려고 지금 복지부도 그렇고 부산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얼마 전에 작년 가을인가요? 겨울인가? 건정심이라고 그 건강보험 예산을 쓰는 그 UH가 있는데 그게 침례병원에 뭐 저기 하겠다라고 건정심에 돈 액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올라갔는데 부결이 됐어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보험자 병원을 일본은 꽤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고 보험료를 걷는데 지역의 응급의료나 이런 거가 안 되니까 보험공단에서 책임을 진다. 뭐 이런 어떤 측면이 있는데 지금 현재 건정심, 그러니까 건강보험 예산 그 집행 그 관련한 의사 결정 구조는 너무너무 어렵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일단은 그 있는 공간 건물을 활용해가지고 공공병원을 만드는 게 저는 필요하다. 가장 빠르다. 이렇게 보고 먼저 경상남도의 의회에서 이거 관련한 그 법인 만드는 뭐 웅산의료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한 조례를 통과하고 법인을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복지부하고 경상남도하고 양산시와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거에 대한 구조 건물 진단이나 지역사회 기능 진단 등을 따져서 필요로 되는 더 추가적인 기능이 있다면 그런데 지금 공간이 그게 담을 수 없다면 이렇게 이제 나중에 새로운 공간을 찾아서 건물을 올리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 그 의료원을 운영한다고 했었을 때 사실 그 국립대병원에서의 지원, 연계,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분원이 돼버리면은 거의 그 대학병원 기능을 그대로 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제 희귀 난치 질환에 대한 치료라거나 이런 식으로 가버려서
진짜 지역에 필요로 되는 정상분만이라거나 뭐 치질 수술, 맹장 수술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국립대학병원의 교수님들이 여기에 대한 진료 자문을 해준다거나 파견 수술을 해주신다거나 또는 여기 있는 의사 선생님들을 갖다가 간호사 선생님들 교육 훈련시켜주는 부분이라거나 또 최근에는 복지부에서 공공임상교수제라고 그래가지고 국립대병원 교수님들로 하여금 의료원에 가서 일을 하실 수 있게끔 인건비를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연계 활용을 한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첫 번째 의료원이 설립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위탁 경영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보라매 병원이라든가 서울대학교 병원, 일산병원, 연세의료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남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필수 의료과, 의료진을 확보하기 어려운 필수 의료과의 경우에는 일부 날짜들을 지정해서 순회 진료를 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설명하자면 이 문제가 공공의료원이 설립되는 과정이 최소 제 침대병원에 직접적으로 관계하지는 않았지만 옆에서 지켜보자면 10년이 뭡니까? 10년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준비에 참여, 지나는 과정을 견디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설립이 되는 10수년간 10년 안 진짜 빨라도 한 10년 안 정도 되겠죠. 그 정도의 과정 속에 병원이 당장 없지 않습니까? 당장. 그랬을 때 그 과정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추진본부가. 그런 면에서 보면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시킨다든지 비상 체계라든지 협력 체계를 강조하는 방법으로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이라든지 경상남도 양산시의 압박 또는 설득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정백훈 교수님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보험자병원 관련해서 지금 이제 흥상 지역에 이 문제를 보험자병원으로 풀려고 하면 상당히 그거가 당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어떤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흥상 지역 주민들께서 보건의료와 관련되어 있는 정치적으로 지금 고양되고 있는 지금 시점이고 앞으로 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험자 병원은 완전히 하나의 대안에서 제외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하나의 대안 중에 이제 고려는 하는데 이런 문제의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건강보험 법에 의해서 지역가입자는 지역가입자대로, 직장가입자는 직장가입자대로 정해진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똑같은 의료 혜택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료기관이 없다 보니까 보험료에다가 추가적인 교통비를 내야 되고 또 혼자 못 가면 보호자 교통비까지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간 비용까지 지출해야지 일반적인 이제 평균 국민들과 똑같은 의료기관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들을 건강보험은 계속 무시하고 있는 게 맞는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강보험공단 차원의 노력 중에 하나는 저는 의료 취약 지역에 보험자병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이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기 위한 노력을 하되 이 보험자병과 관련되어 있는 논리도 이왕 이제 이 내부에서 이것이 정치적인 사회운동 의제에서 올라왔다면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지금 현재 이제 이 상황들, 그것이 지방의료원 형태든 보험자 병원이든 간에 그것의 현실화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건 그야말로 현실적인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당장 이제 마땅한 대안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단기적인 어떤 예산을 들여서라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웅상중앙병원의 시설을 일정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비어있는 어떤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양산 부산대병원, 창원 경상대병원, 그리고 이제 진주에 있는 경상대병원과 함께 경상남도 양산시가 협의를 해서, 또 이제 경상남도 안에는 공동보건의료위원회라고 하는 공동보건의료 의사결정을 하는 위원회 의사결정 기구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 웅상 지역의 어떤 이 보건의료 취약성의 문제를 그대로 올려놓고, 거기 위원들이 1년에 2번씩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필요하다면 중간 임시회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남에 있는 이 경남 지역의 보건의료 자원들을 활용해서 10만이 되는 웅상 주민들이 응급의료 이용을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좀 논의하도록 이 운동본부가 좀 강제하고, 그 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방정부가 이 문제에 좀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질문 하실, 네. 네, 안녕하세요. 양산시 가족센터인데요. 말씀 없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2017년에 이제 침례병원이 사라지면서 부산대학병원과 함께 저희들이 공공의료에 대한 공부를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부산에서는 양산에서 왜 오지? 저희는 다문화라든지 다 하기 때문에 가족센터가 있었고, 외국인 노동자의 집이 함께 그 교육을 받으러 가면서 저희들이 실은 양산에서 침례병원을 많이 갔던 웅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가야 되는데 이 교육을 안 받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부산에 참여하면서 코로나가 되면서 저희들이 참여하지 않게 되었는데, 갑자기 웅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다양한 정책도 있지만 관심도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추진의 위원회가 만들어졌다면, 제가 부산에서 했던 게 참 기억에 남았던 게, 부산대학병원에서도 항상 공공의료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고, 토론회 작은 소모임을 통해 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그러니까 차근차근 하는 방법들을 이야기하면서 침례병원에 대한 이제 이런 부분을 부산뿐만 아니고 그 지역 주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 양산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경상도에서 다 와가지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아직 안 잡던 부분들이 아마 저희들 보고 그분들한테 조금 팁을 받더라도 차근차근 이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추진해서 한번 같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어렵기도 한데, 차근차근 공부라든지 1단계로 뭘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면 침례병원을 한번 예를 들어서 어떻게 진행해왔는가 봐서 한번 양산의 웅상에서도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진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견과 질문이 함께 섞여 있는 거죠. 이건 저희 쪽에서 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진전 대표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할까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웅산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주민토론회가 이번 한 번은 끝날 건 아닙니다. 결국 지역사회에서 공공의료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 필요성을 주민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는 정책 결정자들에게 그런 시민에 대한 열망을 전달하기 위한 과정인 거고요. 저희는 추후 일정이 또 다른 2차, 3차에 대한 토론과 대중 강의를 통해서 우리 웅산 지역뿐만이 아니라 저쪽 서양산에 계신 분들에게도 공공의료원에 대한 필요성을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작은 단위,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는 많은 민주시민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학교라든지 또는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곳에서 민주시민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시간들에 속에 저희가 공공의료원에 대한 필요성이나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을 좀 전파할 수 있게끔 그 과정에 대한 것들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계획도 어느 정도를 세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더 많이 노력하는 추진운동본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하실 때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가 좀 고민이 됩니다. 추진운동본부가 지역의 공공 운영 설립하는 내용에 있어서 어떤 정책적인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내용을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요구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여러 단체라든지 기업들에 대한 협조사항이나 이런 내용들을 제가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미지수입니다.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지치지 않고 끈기 있게 공공의료원이 설립될 때까지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포괄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낙주 교수님께서 만드신 자료이기 때문에 낙주 교수님께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4년 전에 제가 양산시 을지역위원회, 을지역구의 국회의원 후보였습니다. 정의당. 그때 제가 공공의료원에 대한 공약을 제가 최초로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 당시에도 제가 실제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이 공공의료원 설립을 하는 데 있어서 예타가 면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수익이 나면 설립을 되겠죠. 그런데 이 공공병원이라는 것은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수익을 볼 수도 있겠죠. 공공병원에서 돈이 안 되는 거에 대한 진료를 안 하면 수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공공성이라는 내용이 실제 그런 부분을 도외시할 수 없다 보니까 적자를 보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봤고, 그렇다고 하면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서라도 예타 면제를 통해서 지역의 공공의료원이 설립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번에 제가 추진운동본부에 참여하게 된 계기도 이 내용 때문입니다. 4년 전 제가 지역 정치인으로서 후보로서 낙선을 했다고는 하지만 우리 지역의 공공의료원에 대한 필요성을 잊지 않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흡했다고 하면 중앙병원이 문을 닫고 나서 지금처럼 응급의료 공백의 기간이 이렇게 길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제가 지역 정치인으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그런 과정이 아닌가 하는 반성도 함께 하는 순간입니다. 추가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 나혁주 교수님께서 조금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우선은 6월 20일쯤에 아마 이렇게 다음 달 이번에 6월 1일이군요. 이번 달에 이제 국회가 개원을 했는데 이달 한 중하순쯤 해서 국회 토론회를 좀 이 문제를 가지고 공공병원 설립 문제를 가지고 국회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국회의원 되신 분들, 보건복지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좀 최대한 좀 모시라고 해서 하고, 그때 토론자 중에 저희 웅산 지역의 이 공공병원 운동하시는 분도 좀 오셔서 웅산의 필요성도 좀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타 면제라거나 또는 이 공공병원 설립과 관련해서 별도의 그 기금을 좀 만들자. 예전에 사실 강원도에 강릉에 산불 났었을 때 시도마다 소방 인력이 편차가 너무 심했어요. 그때 담배값 중에 594원이라고 개별 소비세가 있는데 그게 매년 한 2조 원 정도가 걷히거든요. 그 중에 45%를 그쪽 재난안전 기금으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지자체에 이제 이거를 내려주면서 그 지자체마다 소방안전 특별 교부세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그 소방 인프라를 개선하고 인력 소방관을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시도별로 굉장히 많이 평균적으로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주장 비슷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예타가 면제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당장 지금 이제 우상중앙병원을 이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 예산이 매년 한 1,300억 원 정도인가 1,600억 원 정도가 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쓸 수 있을지, 그리고 500억 원이 통 넘지 않으면 예타를 받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빨리 알아보면서 아까 정국훈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공공의료 정책심의위원회가 경상남도에 있으니까 그거를 좀 빨리 소집하고 거기서 이 안건을 이야기 좀 해서 복지부랑 경상남도가 빨리 좀 하고, 또 이번에 당선되신 김태호 의원님도 보니까는 비록 조건부였다고 하지만 웅산 공공의료원 이야기를 또 약속을 하셨다고 하니까 책임있는 후속 조치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고 해서 좀 이렇게 좀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좀 급선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까 사업장 이야기는 여기 중소기업 이야기 말씀하신 거죠?
그 사업장 공급을 하던 여러 가지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했던 사업자들뿐만 아니라 결국은 응성중앙병원에 근무하고 있던 당사자, 종사자들에 대한 문제도 저희가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분들이 다른 쪽도 고용승계를 하거나 또 가장으로서 또 생계를 책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께서 함께 마음을 써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노력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더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인상 시민 추가고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사실게요. 제가 사이드 설명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냥 오늘 어떤 토론이 있나 싶어서 왔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홍산중앙병원을 인수한다는 건 어렵다고 다 아시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거기 채권단이 있고 기계나 장비가 다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가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건 좋지만 응급의료센터를 먼저 지정해서 먼저 수출해고 가야 됩니다. 응급의료센터도 만들면서 공공의료를 가는 게 설립을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아까 보니까 교육복하고 지원금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울산하고 기장 보면 원전 교부세가 있습니다. 그들이 보면 금액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원전 교부세가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울주랑 기장이랑 협의가 됐을 때 솔직히 기장에는 정관에 한 8만 명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울주, 운천 같은 경우 인구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의료의 좀 공백인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울주도 앞전 군수님께서 공공의료원 설립하신다고 한참 하셨는데 결국에는 논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하신 말씀대로 김해 침례병원 진짜 큰 병원입니다. 부산 시민 엄청나게 많습니다. 관심과 열정을 어마어마하게 가졌는데도 불구하고도 아직까지 성공이 안 되고 재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상 인구 9만 10만 안 됩니다. 근데 국가나 이런 데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우상 시민들은 절실하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위에서 보는 사람 다른 분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서울에 시흥 백옷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이죠. 거기에 대학병원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학병원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거기는 벌써 어마어마하게 발전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 병원 하나로 인해서. 우리 양산 물도 몰래 허벌판이었죠. 병원 하나 들어오면서 진짜로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공공병원을 유치하는 건 좋지만 어쨌든 공공병원이 아니더라도 진짜 좋은 병원 누군가가 와서 할 수만 있다고 하면 뭐 국회의원이든지 시장님이든지 어떻게든 진짜 좋은 대학병원이든 좋은 병원을 유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공공병원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릴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공병원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응급지원센터들도 같이 추진해가는 트랙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질문들 때문에 오늘 토론회나 이후에 있을 토론회에 양산시의 그 당장부서라든지 혹은 시의원, 이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들이라도 참석을 해주셔야 이렇게 주민분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줄 수가 있는데 보다시피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실제 공공의료원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분들이다 보니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공의료원 이전에 현재 응급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어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다른 대안으로서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저희도 함께하고 있고요. 시장과의 어떤 면담을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서명을 받았던 13,586명의 이 서명을 책자로 만들어서 시장, 양산시와 더불어서 보건복지부 등 저희가 찾아갈 수는 다 찾아갈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단순히 저희가 공공의료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문제를 응급에 대한 응급의료 시스템에 대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의견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밖에 있는 시장님이나 다른 의원들 혹은 전국 관계자들과 이 내용을 논의를 하고 거기에 답을 듣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다음 토론회는 꼭 준비를 할 겁니다. 그때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양산시를 어느 정도 책임지고 있는 시도의원들이나 혹은 시장님이 참석하셔서 주민들과 함께 직접 소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운동본부에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하실 분 계신가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전체적인 토론회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얼마 전 제가 4월과 5월 사이 웅산 노인복지관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편지로 쓰는 민주주의라고 제목을 붙이고 약 20명 정도 되는 어르신들과 교육 내용을 진행했었는데 그때 어르신들이 마지막에 가서 편지를 써주셨어요. 우리 지역에, 웅산 지역에 병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편지를 써주셨는데 자료집 책자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때 교육을 함께 진행해 주셨던 선생님이 오늘 참석하고 계신데 이 글은 한번 읽고 지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이 편지 글을 마무리 인사로 대신 했으면 합니다. 네, 선생님, 제가 부탁 한번 드려도 될까요? 네. 반갑습니다. 웅산 노인복지관에서 그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 22분 참석하셨고요. 거의 개설 안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민주시민 교육을 했었었고요. 그분들의 삶의 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웅산 지역이 얼마나 살기 좋은지 그리고 살면서 불편함을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때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것 중에서 의료 쓰레기 그리고 이제 교통이 있었었는데 그중에 저희가 웅산 의료원이 전실하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모아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의 이런 의견들을 조금 전달하는 방식이 뭘까 해서 편지로 전하는 민주주의로 글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쓰셨던 그 선배님들께서 쓰셨던 글을 제가 읽겠습니다. 친애하는 시장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양산시 웅산 지역에서 편지로 전하는 민주주의라는 교육을 수료한 웅산 노인복지관 선배 시민 대학생입니다. 이번에 진행된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 편지로 전하는 민주주의를 통하여 노년기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내가 살고 있는 웅산이라는 곳에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며 웅산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웅산에 살면서 자녀들을 다 키우고 이렇게 좋은 웅산 노인복지관에 와서 친구와 동생, 언니, 오빠들을 만나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니 너무나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들과 함께 배우고 식사하고 여행도 하니 이렇게 만족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게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복지관 공간이 너무 작아요. 복지관 공간이 조금 더 커져서 많은 시니어 회원들이 함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회원들이 함께 취미생활도 하고 즐겁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시급한 문제도 있습니다. 웅산 중앙병원이 문을 닫았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나이가 많습니다. 몸이 자주 고장나기도 합니다. 살면서 자식들이 신경 쓰이지 않도록 음식도 잘 챙겨 먹고 산책이나 취미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챙기고 있지만 갑작스럽게 호흡곤란이 오거나 심하게 아프면 갈 곳이 없습니다. 비가 오는 어두운 밤 통증이 갑자기 오는데 응급실이 없어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경험을 감내해야 했던 두려운 경험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누군가는 교통사고가 나서 생사를 넘나드는 위급한 상황일 때가 있었고 화재로 인해서 화상을 입거나 매우 위급한 응급 상황이 닥친다면 정작 도움을 받지 못하겠구나 하는 걱정이 많습니다. 평산동에 센텀힐 병원이 있지만 정작 응급실은 없습니다. 응급실이 없어서 공공의료원이 없어서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생명을 놓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이렇게나 살기 좋은 웅산에 너무나 큰 흠이 있다면 바로 이것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선거 기간 웅산 공공의료원을 설립하겠다는 김태우 의원님의 공약도 있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은 사회적 지위나 소속 정당을 초월한 문제이고 공식적으로 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힘을 보태주신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양산 시민과 살림을 위한 시장님의 고충과 관심이 많고 높다는 것 저희들도 알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웅산 지역에 사는 시민들의 절실함도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양산, 그것도 웅상의 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공공의료원이 설립된다면 경상남도, 나아가 대한민국에도 모범이 되는 시정활동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웅상에는 이미 부지와 건물, 기자재를 갖춘 웅상중앙병원이 있으니 이 중앙병원을 웅상공공의료원으로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웅상을 지켜갈 우리 자식 세대와 손자, 손녀 세대들에게도 건강한 삶을 위해 필요한 시설입니다. 저희의 이 같은 간절한 바람을 깊이 들여다보아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길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아울러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2024년 5월 14일 웅산 노인복지관 편지로 전하는 민주주의 현대시민대학생 일동이라고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시민들의 열망이 잘 전달이 되어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그 시간보다 더 빨리 우리 지역의 공공의료원이 설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바쁜 일정 속에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웅산 지역의 더 나은 일을 만드는 힘이 될 겁니다. 오늘 토론을 마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웅산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노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